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얼굴뼈 수술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다. 안녕하세요. 이유 구강암면외과 신의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과 윤곽수술 중에 나한테 맞는 수술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양악 수술이랑 윤곽 수술 이 차이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양악수술이라는 건 상악수술과 하악수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거고, 상악의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요 덩어리예요. 이가 있는, 이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이 덩어리들, 보통 요 코 아랫부분에서 여기까지를 상악이라고 하고요. 하악은 요 구조물, 이 구조를 하악이라고 하죠. 위턱과 아래턱의 관계가 바뀌는 이것이 양악수술이고, 윤곽수술은 상악과 하악의 위치가 바뀌진 않아요. 윤곽이 뭐예요? 윤곽이 테두리잖아요. 테두리. 얼굴의 테두리라고 생각하면은 광대죠, 그죠? 광대가 있고 사각턱, 그죠? 그리고 여기 턱끝. 이 세 부분을 우리가 보통 뭐 흔히 윤곽 3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얼굴에서 뭐 머리뼈를 우리가 뭐 깎는다, 그런 거는 아직은 없어요, 그죠? 머리뼈 깎는 수술은 없고, 광대 수술, 사각턱 수술, 턱끝 수술. 상악과 하악이 위치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 얼굴의 테두리를 깎거나 재배치해서 갸름하게 하는 목적의 수술이 윤곽 수술인 거죠. 그 양악 수술과 윤곽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턱이 비대칭인데 이게 윤곽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심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코하고 이 인중, 아랫입술로 떨어지는 부분에 비대칭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이가 어떻게 몰리느냐, 그걸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윤곽 수술로도 개선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각턱이 한쪽만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 근데 이게 튀어나오면서 치아 중심도 같이 돌아갔다. 그러면 그건 양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입이 튀어나오고 무턱인데 이게 윤곽으로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자, 입이 튀어나온 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윤곽으로 안 되죠. 치아를 포함한 이 부분이 입술의 위치를 좌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움직여야지 인매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무턱은 보통 뭐를 얘기하냐면 턱 자체가 이제 뒤로 가는 것도 있지만 후방으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주로 얘기하고, 그래서 턱끝만 앞으로 빼는 거는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얼굴뼈 수술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다. 가성비가 제일 좋다. 턱끝을 앞으로 빼는 수술이. 왜냐하면 노력 대비 효과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수술이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편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턱끝을 앞으로 빼는 거는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만약에 돌출된 양이 적다, 아주 미미하다라고 하면은 턱끝을 어느 정도 빼주면 이 부분이 마스킹 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지. 옆에가 키가 커지면 내가 키가 작아지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는데 여기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덜 나와 보이는 효과. 사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입이 나왔는데 코 수술을 해서 입이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와 보인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모습은 또 괜찮은데 옆모습이 또 안 괜찮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은 어떤 게 좀 더 괜찮은 수술일까요? 얼굴을 옆에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인매가 있겠죠, 그렇죠?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관계. 아랫입술이 더 나았다, 이거는 그냥 양악하셔야 돼요. 정면에 내가 거울을 똑바로 놓고 90도에서 딱 촬영을 했을 때 아랫입술이 더 나아 보인다, 거의 양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무턱의 경우에는 아까 턱끝 전진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턱끝 전진으로도 꽤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했듯이 입이 얼마나 나와 있느냐, 그리고 이가 물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양악 수술이 부담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부담되죠.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없지. 그렇죠. 예. 그래서 윤곽으로 타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양악 케이스인데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곽으로 하셨다가 다시 양악 수술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타협하지 마시고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도저도 아닌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긴 얼굴 같은 경우는 턱이 앞으로 나와서 생기고 밑으로 자라서 생기는데, 길어진 상태에서 윤곽을 이렇게 깎으면 긴 느낌은
해소가 안 되는데 턱 끝의 각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좀 타협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무턱인 경우에는 턱끝 전진이 아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턱끝 전진을 해보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모두가 그렇진 않죠. 네, 진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제 뭐 양악이 필요한지 윤곽으로 충분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인터넷에서 그냥 뭐 내 얼굴 사진 하나 딱 올리면 뭐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너무 심한 주걱턱, 너무 심한 무턱, 비대칭 등 누가 봐도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병원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